자, 오늘은 뭐 해볼 거냐면, 비긴 체크아웃 이벤트 세팅 해볼 겁니다. 저희가 뷰 아이템 이벤트를 세팅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드 투 카트 했었고, 이제 비긴 체크아웃 이벤트 세팅하고, 퍼체이스까지 세팅하면 끝이에요. 물론 이제 회사마다 웹사이트 구조가 조금씩 달라서, 뭐, 비긴 체크아웃 1, 2, 3, 뭐, 이렇게 들어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 웹사이트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어, 우리 이커머스 이벤트 그에서는 뭐, 애드 시핑 인포, 애드 페이먼트 인포라는 이벤트를 추가해서 뭐, 배송 정보 입력하는 걸 완료했을 때, 또는 결제 수단 선택해서 이게 결제 방식에 대한 것들을 입력 완료했을 때 이렇게 더 터트리는 이벤트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이제 비긴 체크아웃으로 해서 이제 결제 시작 단계인 거죠. 페이지 기준으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서 제가 그 테스트용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을 찍고 들어가는 게 여기서 이제 뷰 아이템 이벤트였었고, 이벤트, 그 아이템에 대한, 상품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그래서 카트를 눌렀을 때, 우리가 이제 눌러서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장바구니 이벤트, 에듀투카트 이벤트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세팅해야 되는 게, 장바구니에서 이제 지금 저 보시면은 저는 제품이 두 가지가 담겨 있고, 수량도 어떤 건 3이고 1이고 이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체 상품 주문을 눌러서 이제 실제 주문을 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갔다 칠게요. 전 로그인이 돼 있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로그인 하라고 창이 뜨고, 거기서 뭐 로그인을 하던 아니면 비회원 주문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서 넘어오면은 이제 이 주문 결제 첫 페이지로 나오게 됩니다. 주문 결제 첫 페이지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배송 정보 같은 것들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 확인하고 결제 수단 선택해서 이제 그 결제하기 누르면은 이제 결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비긴 체크아웃은 이제 요 페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내 주문 내역, 내가 받은 상품들, 그다음에 최종 결제 금액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실제로 그 이제 그 결제 수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기 넘어가기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잘라서 볼 수 있어요. 장바구니 담는 것까지는 사용자들의 관심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 결제 시작해서 넘어가는 요 단계는 이제 비긴 체크아웃 단계는 실제 구매를 결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실 때도 우리가 뭐 구매 인텐션, 구매 의도가 있다라는 거는 요 정도 수준, 상품을 보고 뭐 장바구니 담는 수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 구매를 결심했다라는 거는 이제 결제 시작부터를 우리가 보통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팅면에서 볼 때 조금 여기는 요 앞단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보시면 제가 지금 제품을 두 가지를 담아서 지금 결제 시작 페이지로 들어왔는데 보시면은 여기는 제품이 지금 첫 번째 게 있고 두 번째 게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제품이 다양해지면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템즈의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을 이제 받았는데 그때는 계속 하나였어요, 사실. 제품 한 개만 받으면 됐었어요. 제품 한 개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비긴 체크아웃 단계, 그리고 때때로는 어쩔 때는 장바구니 페이지도 해당이 되지만 이 비긴 체크아웃 단계에서는 특이한 게 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템즈를 어떻게 받을 거냐면 얘는 먼저 이렇게 순서가 돌아가요. 하나가 땅 돌아가고 아이템즈에 얘를 제품의 1에 대한 정보를 넣어요. 또 하나가 뿅, 제품명, 수량, 가격 이렇게 해서 뿅 하면서 또 2번 제품에 대한 아이템 정보가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세 개가 있으면 세 가지 이런 식으로 배열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상품 정보에 대한 것들을 배열로 담아서 이 아이템즈에 넣어야 되는 이슈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비긴 체크아웃에서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밸류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제품이 하나였을 때는 이 밸류, 가격에 대한 게 사실
이 제품 하나에 대한 가격을 그대로 따서 썼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최종 결제 금액 있죠? 얘를 밸류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배송비도 되고 어떤 데는 할인도 되고 해서 최종 금액에 대한 거를 밸류로 받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방식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좀 다르긴 한데 이 최종 금액을 밸류로 받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건 모르겠고 그냥 제품의 가격, 제품 1의 가격 곱하기 제품 1의 수량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뽑고 얘도 마찬가지로 제품 2의 수량, 제품 2의 가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뽑고 해서 얘를 그냥 합산하는 금액으로 가져갈 거야.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되겠죠, 우리. 할인 가격을 그냥 별도의 그 하나의 별도의 파라미터 매개 변수로 수집해서 이 제품은 얼마를 할인했을 때 얼마나 샀어.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이벤트를 설계하실 때, 이벤트 설계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수집할 때, 또는 이제 우리나라는 배송비가 되게 일반적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뭐 미국이야, 인도야, 그래서 땅덩이가 엄청 커. 그럼 배송비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송비도 별도로 수집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일반적인 걸로 할 겁니다. 일반적인 걸로 그냥 그 우리 이걸 돌려서 아이템즈의 배열로 받고 총 금액을 가지고 넘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세팅을 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이 수집하지 처음에는 이제 많이 수집하진 않지만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 페이먼트 있습니다. 페이먼트. 이 페이먼트 메서드, 그러니까 결제 방식에 대한 거. 뭐, 간편 결제로 해서 카카오톡 결제로 해서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가 있는데, 얘도 수집하면 나중에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실제 우리가 어떤 걸로 고객들이 많이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해? 카카오 간편 결제로 많이 해? 아니면은 무통장으로 많이 해? 요것들을 사실 따져볼 수가 있죠. 분석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거를 이제 놓고 이벤트를 세팅하기 전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생각해 보실 때 떤 데이터를 선택적인 매개 변수로 더 수집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개 변수의 선택 기준은 뭐다? 나중에 내가 이 이벤트를 이 매개 변수 기준으로 쪼개 볼 건가, 안쪽에서 볼 건가. 우리에게 그런 분석적인 니즈가 있나 없나, 그럴 케이스가 있나 없나를 보시면 돼요. 처음에 안 했어요. 처음에 세팅할 때. 나중에 매개 변수 추가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데이터가 수집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해서 처음에 이제 이벤트 세팅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된다라는 게 이제 에듀스카트 할 때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